자, 이어서 우리는 제8강입니다. 8강은 교재 페이지 50쪽 제4장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어떤 취지냐면은 문재인 정부 처음에는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어요.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일단은 재량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등록을. 근데 초기에는 등록하도록 유도하려고 많은 그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많이 등록하라고 했는데 많이 등록했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금의 회피 수단으로 쓰이니까 요즘 또 말리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최근에 2020년 8월 18일자로 소위 갭투자, 아파트 갭투자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는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 받아주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렸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아파트 임대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 받아주는 거로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4년짜리 임대도 있었어요. 단기 민간 임대라고. 근데 없애버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남겨놨는데 그것도 8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민간 임대는 일단은 10년 이상 임대하게 됩니다. 꼭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임대주택 자체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돼요. 다만 아파트는 제외시켜버렸어요. 제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사업자다 그러면 연립이다 그러면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다만 꼭 같은 사람도 임대할 필요는 없어요. 뭐 4년 이 사람하고 4년 몇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강의하려면은 개정된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나눠드린 거 2020년 10월 8일자 보충 자료죠. 그걸 좀 참고하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뒤에 그 보충 자료 보면 페이지 50쪽 해가지고 개정된 걸 나오고 있죠. 이제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용어정의 들어갑시다. 용어정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용어정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용어정에서 나왔고, 재작년도 용어정이 한 문제가. 첫째, 민간임대. 민간임대택은 뭐냐? 주택을 임대하려고 등록한 주택이에요.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려고 등록한 주택이 민간 임대택입니다. 근데 괄호 열고 이런 말 나와요.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한 주택, 임차하여 건설한 주택. 즉 남의 땅에다가 지어가지고 임대할 수도 있어요. 물론 땅주인이 허락하겠죠. 남의 땅을 세내가지고 건물 줘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옆에 오피스텔도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민간 임대택으로 쓸 수 있어요. 오피스텔도. 소위 준주택이 되는데, 그리고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도 역시 임대택으로 봐줍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하는 일부만 임대하는 것도 일부만 임대도 민간 임대로 봐주는 게 뭐냐면 다가구주택. 다가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몇 가구가 들어가 삽니까? 다가구주택에 9가구가 들어가 살고 있죠. 다가구택은 단독택입니까? 공동택입니까? 단독택이죠. 전체가 소유권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안 되죠. 하나. 1호입니다. 1호. 이게 1호로 봐, 이거를. 다가구는. 이거 단독이나 마찬가지야. 1호로 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다세대면 9세대가 되겠죠. 다세대로 보면 9세대가 되지만 단독으로 보면, 다가구로 보면 1호밖에 안 돼. 답수 1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1호 이상 등록해야 돼요. 한 집만 등록해도 임대사업자 될 수 있습니다. 요거 등록하면 등록사 될 수 있는데, 요것도 또 봐준단 말이죠. 어떻게 봐냐?
여기 주인이 살고 나머지만 임대도 일부 임대도 이것도 민간임대주택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1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거 안 되죠. 요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봐준다. 일부만 해도. 다가구 같은 거. 임대사업자 되기 쉬워요. 집 한 채 이상만 해도 임대사업자 하니까. 이게 옛날에는 말이죠. 뭐 20세대 이상, 뭐 10세대 이상, 5세대 이상, 2세대 이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1세대로 변했어요. 한 집 이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막 장려를 했어요. 막 등록하시라고. 뭐 건강보험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세금이 비싸니까 요즘 억제하고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럼 민간 임대는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 건설 임대하고 민간 매입 임대로 나와요. 민간 건설 임대와 민간 매입 임대로 구분한다. 민간 건설 임대는 지어서 짓는 거고 민간 매입은 사가지고나 사든가 뭐 상속받아서 임대하는 거고. 보통 이제 아줌마들이라는 건 민간 매입 임대가 되겠죠. 건설에서 하는 건 민간 건설 임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가로 1번. 민간 건설 임대는 어떤 것이 민간 건설 임대냐? 가로 2번.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하는 임대주택. 아예 임대사업자가 처음부터 임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짓는데 왜 지었느냐? 임대하려고 지었을 때. 이걸 민간 건설 임대예요. 근데 2번도 민간 건설 임대다. 뭐냐? 이건 분양하려고 지었어요. 처음에는 분양하려고 지었는데 언제까지? 사용 검사 때까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니까 임대를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건설임대다. 애초부터 임대하려고 지은 것도 민간건설임대고 주택법에서 분양하려고 하다 분양이 안 되니까 임대로 되는 것도 이것도 민간건설임대다.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 매입임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사가지고 상속해가지고 증여받아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짓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돈 갖고 사가지고 상속받아서 이렇게 임대하는 게 민간 매입 임대다. 그 뜻입니다. 잠깐만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 민법에서는 민법상 민법상은 임대하는 채를 민법에서는 임대하는 채를 뭐라고 하냐? 민법은 임대하는 채를 임대인. 민법은 임대인이 임대한다라고 불러요. 누구한테 임대한다고 얘기한다? 임차인한테. 그런데 이 법에서는 임대채를 뭐라고 하냐? 임대인 그러지 않아요. 뭐라 부르니까 임대사업자라고 해요. 이 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임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 뒤에 5장 가면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어요. 공공임대. 공공임대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상은 뭐라고 하냐?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누구한테 임대한다고 했냐? 임차인한테 임대한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현재 이 법 배우고 있죠? 이 법 배우면 임대주택은 뭐다? 임대사업자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나가요.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여기 나가요. 네 번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것도 임대사업자가 하는데 공공성이 좀 있어요. 공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 같은 게 공적장에 들어든다든가 또는 땅 같은 게 공공용지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다 민간임대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불러요. 돈을 갖다가 공적자금 이렇게 투자한다든가 땅 같은 거나 건물을 갖다가 공적인 걸 갖다가 매입해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불러요. 근데 요거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몇 년 이상 임대해야 되느냐? 거기 2020년 10월 8일자 보충자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8년이 이제 몇 년을 변했냐? 10년 이상 변했습니다. 10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임대사업자가 막 임대하면 안 돼요. 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요, 임차인하고 임대료를 갖다가 제한을 받아요. 법에 제한을 받아요. 임대사업자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공적인 게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다. 그걸 갖다가 공공지원 민간임대고 몇 년 이상 임대다? 이제는 10년 이상이다. 8년 이상이 아니라 10년 이상이다. 10년 고시면 되겠고 어떤 것들이냐? 주택도시기금 출자 받아가지고 건설하거나 매입한다. 옛날 말로 공유택기금. 지금은 주택도시기금 받아가지고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민간임대. 두 번째, 공유택지라든가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되는 토지, 또 혁신도시 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갖다가 매입하거나 임차해가지고 임대택 짓는 거. 이것도 역시 공공지원이다. 여기 공공지원, 여기 종전부동산이란 뭐냐? 별거 아니에요. 종전부동산은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서울에 어떤 공공기관이 있어요. 서울의 공공기관이 여기 이제 여기로 부산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 서울에 공공기관이 남아 있겠죠? 여기 공공기관, 여기 공공기관 청사 같은 거, 땅 같은 남아 있잖아요. 요게 종전부동산. 요걸 사가지고 이제 여기다 임대아파트 짓는 거예요. 이사가 나면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사가지고. 이 비어있는 땅이나 건물이 뭐라고 한다? 종전부동산. 거기다가 짓는 게 보다 민간임대 같은 거 지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다. 또 올라가 보니까 용적률이나 또 용도지역 변경돼서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한마디로 혜택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임대 짓는 거예요. 임대택 친다니까 용적률 풀어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촉진지역에서 지어준다. 여기는 주로 뭘 많이 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택을 많이 짓는 땅이에요. 그럴 때. 이런 때가 여기다 짓는 것들이 다 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택이고 몇 년 이상이다? 10년 이상이다. 제한받는다.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한다. 제한받는다. 제한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어서 다섯 번째, 장기 일반 민간임대택. 이게 2020년 나왔어요. 개정되자마자 나왔습니다. 요거. 장기 일반 민간임대택. 너무 쉽게 나왔어요. 거기 보면 우리 보충 자료 봅시다. 개정됐으니까. 페이지 51쪽 위에 괄호 5번 장기 일반 민간임대택을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택, 괄호 열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택 제한다를 말한다. 뭐가 시험 문제는 10년, 10 정릉 나왔어요. 10 정릉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10 이렇게 정릉이 나왔어요. 8년에서 10년을 변했으니까 맨날 강조해서 제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제 8년은 아닙니다. 10년입니다. 10년입니다. 10년 나왔어요. 10 정릉에 아마 주한식 나왔을 거예요. 10 대기식이 나요. 10 적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이 최소 10년 이상 임대해야 돼요. 근데 괄호 열고 보니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 제한다. 이거 갭투자예요. 갭투자. 이거 아파트 임대하는 매입임대. 아파트 사가지고는 안 해준다. 아파트 사가지고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안 해준다. 등록 안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그거. 괄호 열고 들어갔죠. 이번에 새로 들어갔죠. 그래서 괄호 열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 제한다. 이거 주의되죠. 다시 교재. 6번 단기 민간 임대택 삭제 없어졌어요. 4년짜리 단기 민간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삭제. 단기 민간은 4년짜리 없어졌다. 7번째 주거지원 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이용을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바로 주거지원 대상자다. 주로 청년, 신혼부부를 많이 나와요. 노인 이런 말은 잘 숨겨져 있고 노인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보통 청년, 신혼부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요즘은요. 복합지원시설. 공공지원 민간인들에게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입니다. 이게 복합지원시설. 임대사업자. 이게 나오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한 채. 즉 공공택특별법상 임대하는 채를 뭐라고 하죠? 여기 공공택특별법상 임대하는 채는 공공택 사업자잖아요.
여기니까 이건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건 안 들어간다. 요거 빠고 요거 빼고 요게 아닌 자다. 이게 이겁니다. 요거 아닌 자. 공공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왜? 민간인이니까. 얘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 민간 임대택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사람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 한 채 이상, 막말로 한 채 이상, 등록하면 돼요. 한 채 이상 등록해서 임대하면 돼요. 임대사업자입니다. 한 채 이상만. 한 채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공공택 사업자는 아니고, 공공택 사업자는 뒤에서 이제 공공택 특별법상 알아서 하니까. 그 뜻입니다. 다음, 주택임대관리업자. 이 소유자가 아파트가 임대택이 많으니까 관리하기 귀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임대택은 저 안양에 있다. 그럼 귀찮으니까 맡긴단 말이죠. 관리를 맡겨요. 이게 누구냐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있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있습니다. 두 가지 위탁관리업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번은 뭐고 2번은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집주인 대신에 가서 임대료 받아주기도 하고 형광등 갈아주고 청소해주고 이사 갈 때 봐주고 이런 거 있죠. 이게 2번입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입니다. 수수료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게 바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고 자기관리업은 뭐냐? 이건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주택을 자기가 인수한 다음에 이 1번 친구가 인수한 다음에 자기가 임차인 정해가지고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 대신에 자기가 몽땅 인수한 다음에 자기가 세는 사람 정해가지고 임대하고 월세 받은 다음에 일단 먹고 나머지는 주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주인하고 약속하고. 그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집 20채가 있다. 이 1번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20채 있습니까?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임대해 먹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임대하고 그 대신 제가 월 2천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임대인 정해가지고 다 임대하고 거기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관리형이에요. 마치 임대인처럼 주인처럼 하는 겁니다. 얘는 말이죠. 그러면 얘가 돈을 많이 챙겨요. 뭘 챙기냐면 보증금을 얘가 챙기거든요. 임대차 계약은 이 1번 친구하고 임차인하고 계약 맺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몽땅 그 보증금을 얘가 챙겼다가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1번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보증상품 가입해놔야 돼요. 보험회사 같은데 보증상품 가입해야 됩니다. 책임이 크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52번 위에 11번 52쪽 위에 11번 주택임대관리업자. 이 두 친구가 관리하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관리형도 있고 위탁관리형도 있죠. 이 등록해야 돼요. 누구한테 등록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들어가면 돼요. 다음 12번 공공지원 민간임대택 공급 촉진지구. 여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택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짓는 곳이에요. 그렇게는 되고. 다음 다른 법률과 관계. 민간임대택의 건설, 공관리 등에 관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주택법, 건축법, 공동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시험 문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택관리법 나왔어요. 가로치기 해놓고 이미. 그만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아직 안 나온 건 주택법, 건축법 안 나왔지만 공동택관리법도 나왔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가로쳐서 나왔어요.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전체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02.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점수 따기 편해요.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아까 말해서 한 채 이상 등록하려면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거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렇게 알 필요 없고 괄호 열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인데 의무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 했는데도 많이 등록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나중에 팔 때 뭐 세금 같은 거 적게 낸다고 그러니까 많이 등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막는 거예요. 이제 카트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랬죠. 갑자기 바뀌니까.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등록하느냐? 민간건설임대냐, 민간매입임대냐, 기억입니다. 건설임대냐, 매입임대냐를 구분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냐, 장기 일반 민간임대냐, 요번에 단기 민간 없애버렸죠? 요거 삭제. 이제 두 가지만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냐, 장기 일반 민간임대냐만 등록하고, 단기 민간 없앴으니까 그건 빼버려야 돼요. 지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충 자료는 삭제해놨습니다. 등록 변경. 등록해놓고 변경할 때도 시장 등에 신고해야 돼요. 등록해놓고 변경할 때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은 10%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경매할 때는 신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신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드시고. 다음 주택임대관리자 등록. 임대관리자 둘이 있다고 그랬죠, 금방? 역시 주택임대관리자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호 이상일 때는 등록해야 돼요. 100호 이상 관리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100호 이상. 이럴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많이 하니까 등록을 해야 돼요. 관리업자. 다만 그 관리하는 자가 제일 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얘네들은 100호 이상 관리해도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을만 하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100호 이상 관리할 때 등록해야 되지만 얘네들은 안 해도 괜찮다. 내 친구는. 위에 온 거라 동그라미 2번. 등록할 때는 두 개로 구분해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하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구분해서 등록한다. 당연하죠. 구분해서 등록하는데 이때 어떤 게 센 거죠? 자기관리형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된 걸로 본다. 센 놈 했으니까 작은 거 된 걸로 보죠. 우리가 만약에 1종 면허 땄으면 2종 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기관리형 하면 위탁관리형 된 걸로 본다. 센 거 했으니까. 등록 변경. 주택임대관리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내에 변경사항을 갖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폐업하거나 폐업 30일 전에 폐업하려면 30일 전에 말소 신고를 해야 된다. 폐업하려면 30일 전에 말소 신고해야 된다. 다만 자본 증가는 경미한 사항은 안 해도 괜찮다. 보증상품 가입. 아까 얘기했죠. 누가 가입하라고? 자기관리형이에요? 위탁관리형이에요? 자기관리형이죠. 자기관리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받는 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권리보호에서 왜? 보증 갖고 날라버리면 안 되니까 보증상품 가입하거라. 자기관리형이에요. 시험제 많이 나왔어요. 위탁관리형 말고. 세 번째, 민간 임대택의 건설. 민간 임대택의 건설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민간 임대택도 DNA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세대수가 많으면 주택법에 의할 것이고 적으면 건축법에 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란 말이에요. 왜? 주택이니까 DNA가.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짓고 주택법에 의해서 짓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만 알면 되고. 밑에 2번. 토지 등의 우선 공급. 국가나 공공기관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땅을 갖다가 공급할 때는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땅을 주느냐? 민간 임대택 짓는 임대사업자는 우선적으로 땅을 줄 수가 있어요. 공공용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왜? 민간 임대 주택 진다니까. 임대 아파트 진다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한테. 뭘 지을 때? 민간건설 임대택 지을 때 넣읍시다. 그럼 땅을 만들었으면 얼마 이상 줘야 되느냐? 524 쪽에 2번. 3% 이상. 그 조성된 대지의 100% 이상. 3% 이상을 갖다 내줘야 돼요. 3% 이상을 민간임대주택 지라고 임대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돼요. 3% 이상을. 다만 해당 토지가 2개 단지 이상 공동택 용지 공기 포함될 때는 2개 단지 이상이다. 그럴 때는 면적이 커야 돼요.
15만 제곱미터 이상 줘야 돼요. 15만 제곱미터 이상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받았으면 이 민간건설 임대사업자가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임대아파트 줘야 돼요. 몇 년 내에 줘야 되냐? 동그라미 3번. 2년 내 건설해야 돼요. 2년 내. 2년 내 건설해야 돼요. 2년 내. 고맙습니다 하고 2년 내 건설해야 돼요. 땅 받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4번. 2년 내 안 했다. 이 건설은 착수를 얘기합니다. 착수. 완료가 얘기하죠. 건설은 착수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4번. 2년 내 착수하지 않았다. 그때는 다시 뺏어가요. 환매하거나. 팔았던 건 다시 뺏어간다고. 환매하고. 임대했던 건, 토지를 임대했던 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어요. 왜? 2년 안 지키니까. 2년 내에 착수 안 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공사.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촉진지구. 여기는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짓는 거기다가. 50% 이상 짓게 돼요. 거기다. 반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예요.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지정하느냐? 두 친구가 지정해요. 1번, 시도의사. 그래서 지정하는 자가,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둘이에요. 1번에 시도지사. 밑에 보면 2번 나와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왜 1번?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예조로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그래서 지정권자가 둘이에요. 그러나 시도지사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어떻게 정하나 봅시다. 기업 50% 이상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이다. 반 이상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때 지원을 지정할 수 있고,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면적이 커야 돼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다만 역세권은 적어도 괜찮아요. 1,000제곱미터 이상은 괜찮아요. 역세권은 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도 괜찮고, 또 유상공급 토지 면적, 돈 받고 파는 면적에 돈 받고 팔 때 그 땅 내 50%를 넘는 것이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돈 받고 팔았는데 그 파는 면적의 50%를 넘도록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 이상은 누가 뭐로 써야 된다? 주택 지어야 되죠. 주택 지어야 되죠. 이런 조건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정합니다. 공공촉진지구 지정하는데 이를 촉진지구로 하는 누가 정한다? 시도의사. 원칙. 밑에 예외. 예외 또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건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를 정했잖아요. 자, 지구를 정했습니다. 누가 정했어요? 지정권자가. 시도의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했는데, 지구 정했는데, 촉진 지구를 정했습니다. 근데 촉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계획을 세우고 지구를 지정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촉진 지구 지정한 다음에 계획이 나중에 세워요. 촉진 계획을 나중에 세워요. 촉진 계획은 나중에 세웁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구 지정하면부터 몇 년 내에 계획을 갖다가 세워야 되냐? 제일 위에.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일정 내용을 포함한 촉진 지구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지정권자가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 지정한 다음에 시행자가 촉진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얻어야 돼요. 누구한테 승인을 얻는다? 지정권자한테.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인문학에서 알 것은 뭐가 먼저다? 촉진 지구가 먼저고 계획이 나중이다. 계획이 먼저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제5장 민간 임대택의 공급 임대차 계약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 임대택의 공급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다 정합니다. 그런데 봅시다. 임대사업자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대료하고 임차인을 선정하는데 기업, 공공지원이다. 공공지원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공공지원은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주거지원 대상자 등의 주거안전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공급해야 돼요. 임차시킨단 말이죠. 준단 말이죠. 마음대로 주면 안 돼, 임대사업자가. 그런데 장기 일반 민대, 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옆에 단기 민간은 삭제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옆에 단기 민간은 삭제하고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급한다.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급하게 됩니다. 단기 민간은 없어졌어요. 지워버리고. 그래서 순수한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같은 거 정하면 돼요. 근데 공공지원은 안 해요. 공공지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거 마음대로 못 합니다. 2번. 동일한 주택단지 안에 30% 이상 민간 임대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 임대택을 공급할 때는 신고해야 돼요. 왜? 호수가 많으니까. 같은 단지에서 30채 이상 민간 임대택을 건설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때, 공급할 때, 이럴 때는 신고해야 된다. 호수가 크니까. 다음, 괄호 2번. 임대 의무기간은 양도.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에 아까 말한 대로 10년 이상 이런 거 그동안 계속 임대해야 돼요. 근데 꼭 같은 사람한테 같은 임차인한테 임대할 필요 없어요. 임차인 나가면 다른 임차인 채우면 돼요. 그 기간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외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예외로 팔아먹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강의하면 됩니다. 임대료. 최초 임대료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다 합쳐서 임대료라 불러요. 여기서 임대료 그러면 보증금하고 월세를 다 합쳐서 임대료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만약에 임대 보증금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표현돼요. 그 중에서 임대 보증금만 얘기하려면 임대료 중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요. 말이 이상하지만 임대료 중에서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요. 왜? 임대료가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공지원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공공지원은 공출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해요.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못 정해요. 그런데 순수 민간 임대할 때 보통 우리 임대하는 거 그거는 56조 위에 나와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그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임대인데 이건 자기가 정하면 돼요. 임차인도 정하고 임대료 정하면 돼요. 얼마 세 주면 돼요. 그럼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로 정한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단기 민간은 삭제하고. 다만 법 5조에 따른 민간 임대택 등록 당시 전수증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그 종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로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래서 이제 요 다만입니다. 다만 얘기해 드릴게요. 별건 아닌데 A라는 임대사업자가 월세 1,000에 50만 원에 임대했어요. A라는 임대사업자가 1,000에 50만 원,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에 임대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옛날 가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너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나중에 팔을 때 그 주택 팔을 때 세금 같은 거 많이 면제받는다. 야, 그래? 그 중간에 등록한 거예요. 이거 중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임대를 어떻게 하냐? 그걸로 한다. 그 계약, 그 종전 계약이 있다는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대로 1,000만 원에 50 그대로 쓴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올리는 거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5% 범위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다. 임대를 올릴 때. 민간 임대는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요.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지나야 돼요. 3번. 임대료는 올리는 거는 계약한 다음 또 한 번 올린 다음에
1년 내는 못 올린다. 한 번 올리면 5% 이내고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이 지나야 돼요. 동일의 4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과 원임대료를 상환에 전환하는 경우는 국토기 때문에 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5천에 1,000만 원에 월세 50이잖아요. 1,000만 원 50인데 제가 이번에 좀 사정이 있어 몸이 아프니까 보증금 좀 더 돌려주실래요? 월세 좀 많이 낼게요. 그러니까 알았어. 500이야. 500에 지금 500만 원에 그럼 월세 얼마 받을까? 너 지금 50만 원 내고 있지? 80만 원 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전환할 때는 임대보증 원임대료에게 전환할 때는 너무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네 번째,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등. 동그라미 1번.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쫓아내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쫓아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봐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하니까. 왜 임차인이 쫓겨나느냐? 기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범으로 민간 임대택을 임대받았다. 니은이지, 니은. 임대사업자가 입주하라고 그러는데 3개월 내에 임차인 입주를 안 하는 거예요. 임대아파트에. 그럼 너 하기 싫냐? 너 그만둬. 가장 중요한 게 디귿입니다. 월 임대료를 석 달 이상 연체했을 때. 월 임대료를 갖다가 석 달 이상 연체했을 때. 그때 나가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몇 달 연체하면 나가라는 걸 그랬죠? 주택임대차법상은 2달이잖아요. 임대사업자 들어가면 석 달, 한 달 더 봐줘야 돼요. 석 달 이상 연체됐을 때. 거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제일 밑에 시옷에 이 임차인이 다른 공공임대아파트에 또 당첨이 됐어요. 그거 계약했어요. 그럼 너 나가라 할 수 있어요. 여기 민간임대도 당첨하고 또 다른 데 공공임대도 당첨했단 말이죠. 그러면 너 약 2중 당첨이네? 3중 당첨이네? 그럼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시옷과 관련됩니다. 일단 이 정도 보면 돼요. 입문 강의는.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누가 쫓겨나는 겁니까? 임차인이 쫓겨나죠? 반면에 57쪽 위에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 2번. 이건 반대로 누가 누구한테 안 한다고 그러냐? 임차인이 나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권리관계는 갑과 을이 정당해야 되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나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시장, 군수주장이 임대택에 거주하여 곤란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아파트가 엉망이야. 막 비가 막 주룩주룩 새는데 그걸 누가 인정해줬다? 시장, 군수주장. 야, 이건 안 되겠다. 인정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안 할래요 하고 돌려주세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누가 인정해줘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해줘야 돼요. 자기가 막 싫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이제 돈 벌려고 임대차 했잖아요. 그럼 계약 내용 같은 걸 갖다가 몇 개월 내에 신고하느냐? 3개월 중요합니다. 3개월 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다. 3개월 꼭 외우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100세대 이상 임대할 때는 대단히 많이 하는 임대사업자, 돈 많은 임대사업자네. 10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계약상에서 변경 신고할 때는 변경하기 전에 1개월 전에 신고해줘야 돼요. 100세대 이상은 말이죠.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변경하기 전에 1개월 전에 미리 신고해야 돼요. 1개월 전에. 6번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임대사업자가 갑질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돼. 왜? 임차인한테 너무 불리한 걸 쓰면 안 되니까. 계약서를 써야 된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7번 임대보증금 보증.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다시피 지금은 민간임대도 보증 다 가입합니다. 다 가입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건설임대, 거기 건설임대 가입한다. 보증금 가입하는 거.
니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받아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가입한 민간 매입임대도 가입한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분양주택 졌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임대사업자를 몽땅 인수해서 민간 매입해가지고 임대하는 거. 이것도 가입해야 되고 100호 이상일 때도 역시 가입해야 돼요. 단위가 크니까. 보증가입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8월 18일 날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입하라. 임대사업자는 뭐냐? 리을을 넣어요. 리을. 밑에 리을. 리을 그래놓고 아주 쉽게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프린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월 8일자. 리을 내놓고 위 니은과 디귿 외에 민간 매입임대택. 건설임대는 물론하고 나머지 몽땅 매입임대도 다 가입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사업자는 다 가입해야 돼, 이제는요. 나머지 가입하라. 니은과 디귿 외이니까 몽땅 다 아니겠습니까? 가입하거라. 민간 매입도. 건설은 기억에 돼 있고. 그러니까 민간 임대택은 다 가입해야 돼요. 건설이든 임대든 매입이든 다 가입해야 돼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8월 18일자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증에 가입하는 보증 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 전액이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부만 가입해놓으면 안 되겠죠. 일부, 만약에 보증금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다 가입해놔야 되지 500만 원 가입했으면 나중에 사고 나서 500만 원밖에 못 찾아가나. 그러니까 전액이 원칙이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액이 원칙이다. 얘는 나중에 보면 되고. 이어서 58쪽. 민간 임대택의 관리 등. 민간 임대택의 관리 등. 예, 여기가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도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앞에 용어정이 잘 나오고 여기가 잘 나온다. 의무관리. 여기 의무관리는 주의하세요. 위탁관리하고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치관리가 아니에요. 자체관리. 자체관리예요. 자치가 아니라 자체관리예요. 이거는 주택임대관리업자. 관리업자한테 주택관리업자한테 관리시키고 위탁관리는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자기 관리하는 것이 자체관리다. 위탁관리하고 자체관리가 있어요. 여기는 임대택은 자치가 아니라 자체관리. 자체. 대상은 뭐냐? 세 가지.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지준 난방. 이 주요할 것은 100세대 승강기도 관리해줘야 돼요. 임대택은. 50세대 중앙지준도 관리해줘야 돼요. 150세대 이상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 관리해줘야 되고 승강기가 설치되면 중앙집중이면 무조건 관리해줘야 돼요. 의무관리. 위탁관리하거나 자체관리해야 돼요. 자체관리.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려면 인가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기구를 구성하고 인가받냐? 시장, 군수, 구시장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받아야 돼요. 자체관리할 때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 지역에 있을 때는 공동으로도 관리할 수 있어요. 돈을 전략하려고 공동으로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관리비.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거둘 수 있죠. 임차인한테 돈 거둘 수 있고 매월 걷겠죠. 그래서 이번에 월별 비용이 합계다. 매월 걷는다. 매월. 임대주택도 매월 관리비 걷어요. 근데 관리비가 몇 가지가 있느냐? 9가지가 있어요. 일반 관리비부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면 역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유지비도 같이. 근데 모두 9가지예요. 주의할 게 뭐냐면 분양주택은 10가지였거든요. 분양주택의 관리비는 보통 아파트 10가지가 관리비인데 이 임대주택의 관리비는 9가지예요. 그럼 하나 여기 뭐가 없느냐? 위탁관리 수수료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없다. 일반 분양주택은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10가지인데 볼까요? 우리 한번 앞에 분양주택 거 관리 보겠습니다. 몇 쪽이 나오냐? 관리비 원래 46쪽에 관리비 건다는데 그 몇 가지는 안 넣어놨습니다. 하여튼 안 넣어놨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초가 아니니까 안 넣어놨습니다. 인문가이니까 안 되었는데 어쨌든 분양주택은 10개입니다. 비목이 여기 몇 개고요? 9개입니다. 그럼 뭐가 없다? 여기
58쪽에 여기 임대택은 무슨 관리비가 안 들어있냐면 10가지가 아니라 9가지니까 누구냐면 뭐가 안 들어있냐면 위탁관리 수수료.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분양택도 일반 주택도 기본소에서는 10가지 배울 겁니다. 다음 59쪽 제일 위에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외 비목을 엉뚱하게 만들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관리비 외 어떤 명목으로도 거둘 수 없다. 네 번째 대행납부. 아까 우리 배웠죠? 분양주택도 대행납부한다고 그랬죠? 전기료, 수수료 같은 걸 대신 걷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내야 될 걸 임대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전기업자나 수도업자한테 내줍니다. 이걸 갖다가 대행납부다. 몇 가지 대행납부합니까 모두? 기억, 전기료부터 비육, 생활 폐기물 수수료까지. 전기료 수수료는 어디까지 포함한다? 공동사용도 포함해서. 공동사용도 포함해서. 5번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인양기 등 사용료. 이사 올 때 쓰는 거, 인양기 이런 거 따로 부과할 수 있어요. 쓴 사람만. 근데 거의 없어요. 요즘 인양기 별로 없죠. 다 이삿짐 센터 내카차 같은 걸로 다 올리죠. 세 번째 장기성 계획 및 특별선수당 적립. 장기성 계획의 수립. 우리 분양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택의 공용 부분, 부대시설, 봉시설에 대한 장기성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언제 제출하느냐? 사용공사 받을 때 제출하면 돼요. 근데 이때 제출받은 사용공사권자는 자기가 분양택은 관리주체한테 넘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관리주체한테 넘기지 않고 그냥 관리사무소에다 갖춰놔요. 관리사무소에서 갖춰놓는다라고 표현해요. 관리주체한테 인계한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관리사무소에 갖춰놓는다 표현해요. 니은 장기성 계획은 앞에서 배웠던 공동대 관리법상 계획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특별선 충당 적립. 그러면 이렇게 장기성 계획에서 보일러 교체한다, 엘리베이터 교체한다 이럴 때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공동대 관리법에서 뭐라 부르느냐? 장기선 충당금을 적립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장기선 충당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특별선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특별선 충당금. 같은 이치예요. 근데 저것은 앞에서는 관리 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장기선 충당금을 징수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돈 적립이에요.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하는 것이지 임차인한테 거둬서 적립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기억을 주의해야 돼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그게 아니야. 임대사업자가 자기 돈 그냥 적립하는 거예요. 니은.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적립을 했어요. 특별선상을 모아놨는데 나중에 이제 민간 임대택을 양도하거든요.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이 입주자가 돼요. 샀으니까. 임대아파트 샀으니까. 그러면 입주자택을 만들어요. 그때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적립했던 특별선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대인한테 넘겨줘야 돼요. 자기가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건물에 쓰일 거니까 넘겨줘야 돼요. 최초로 구성되는 입대인 넘겨준다. 이 입대인은 옛날에는 이 양반들이 임차인들이었어요. 나중에 양도받아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대인 만든 거예요. 리얼. 얼마를 갖다가 스스로 적립했느냐, 임대사업자가. 적립 비율은 사용 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한 달부터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 1만분의 1 요일, 1만분의 1 요일로 매달 적립한다. 자기가 스스로 적립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걷는 게 아니에요. 사용 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한 달부터 1만분의 1 이게 핵심입니다. 60번, 60페이지 올라가서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적립했으면 그 임대사업자 자기가 잘 아는 은행에다가 예치해놓고 혹시 은행장하고 얘기하죠. 돈 빼다 돌릴 수도 있으니까 이 돈은 자기 명의로 하면 안 돼요. 올라가 봅시다. 이 돈은 임대사업자하고 소재지관할 시장, 수장 공동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따로 관리한다. 공동명의로 해놔야 돼요. 마음대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고 시장, 구수장 공동명의로 은행 같은 데 이체해야 돼요. 혼자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비읍 임대사업자가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 소재지 관할하는 민간 임대택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상의해서 돈 써야 돼요. 혼자 못 써요. 네 번째, 임차인 대피 아주 중요하죠. 임차인 대피 중요하죠. 왜냐?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입주자 대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임차인 대피가 있어요. 임차인 대피는 여기도 동별 대피자 뽑아요. 일단은 20세대 이상일 때는 임차인 대피를 구성해야 되냐, 할 수 있냐? 주의해야 돼, 이거. 할 수 있다요. 안 해도 돼요. 20세대 이상일 때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그런데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잘 되는 구성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구성을 해야 되냐? 밑에 박스 참고. 300세대 이상이다. 승강이나 중앙지중인데 150세대 이상이다. 이때는 임차인 대표를 구성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임대사업자는 입주 이행자가 가반수가 입주하면은 가반수가 입주하면 또 30일 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30일 내에. 가반수가 입주하면. 임차인들이 가반수가 들어오면은 당신들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어요. 또는 구성해야 돼요. 라고 통지해 줘야 돼요.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통지 안 하면 누가 대신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 통지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4번. 동별 대표자를 구성해요. 여기도 동대표예요. 근데 여기 동대표는 임차인 중에서 뽑아요. 임차인. 밑에 5번. 임차인 중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돼요. 거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동대표 뽑습니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 대표님 만들 때는 6개월 필요 없어요. 다 6개월 안 됐으니까. 최초는 6개월 필요 없어요. 다 6개월 안 됐잖아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원칙 6개월 이상인데. 2번. 아까 분양택은 회장 하나, 이사 1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그랬잖아요. 부회장 없었잖아요. 여긴 부회장 있어요.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감사 하나. 3명이면 끝나네요. 더 이상 없어요. 3명이 3명. 회장 하나 뽑고, 부회장 하나 뽑고, 감사 하나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쪽은 감사가 2명 이상 있었잖아요. 일반 아파트는. 여기는 1명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열려면 며칠 전 알려주냐? 회의를 수집하려면 5일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회의 엽니다. 어디서? 안건은 뭡니다. 알려줘요. 5일 전까지. 5일 전. 5일 전. 동그라미 7번. 5일 전. 중요하죠. 됐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61쪽 제일 위에. 이거 중요합니다. 회의를 개최했어요. 회의록 작성 누가 하느냐? 회의록 작성은 임차인 대표가 합니다. 보관 누가 하느냐? 주의하세요. 보관도 임차인 대표예요. 회의록은 임차인 대표가 작성하고 보관도 임차인 대표가 보관합니다. 아까는 작성은 입주자 대표하고 보관은 관리처가 인계했잖아요. 관리처한테 인계했잖아요. 관리처했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작성 보관 다 임차인 대표가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궁금하면 보여달라거나 복사해달라고 할 수 있고 복사할 때는 돈 내야 되죠. 자기 비용으로. 마지막 임대대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아파트 살다 보면 임대택 살다 보면 주인하고 세든 사람하고 싸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잖아요. 월세 비싸다 뭐 이러면서 관리비 너무하다 이런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요. 어디다 두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성합니다. 임대주택 분쟁 조정회를 구성합니다. 누구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해가지고 위원을 뽑아가지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회를 구성한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기까지 두 문제 나오는데 기본 강의인데 자세히 기초 강의인데도 인문 강의인데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자세히 했습니다.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편입니다. 쉬었다가 제 9강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여기 공공임대주택. 보통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가 되어 있죠. 아파트니까. 공공임대 아파트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것도 두 문제 나오는데 문제가 좀 쉽게 나옵니다. 작년에도 되게 쉽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작년에 쉽게 나왔습니다. 자, 9강에서는 62쪽 공공주택특별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